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능 완성 실전 제5회 22번에서 27번 지문에 다 지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의 만분가, 그죠? 예, 만분가. 여러분들 워낙 많이 들어봤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어떤 학생들은 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읽었으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EBS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이 만분가 부분 정확하게 현대어로 한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고전 시간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눈 감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문과 해석본을 비교해서 보다가 어느 순간 해석본을 치우고 원문만 가지고도 그죠? 여러분들이 현대어로 해석이 되도록 해주는 거. 그게 고전 시각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중간에 얼버무리는 연습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결 어미까지 정확하게 봐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종결 어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감탄형 종결 어미, 그죠? 영탄적 어조, 의문형 종결 어미, 서류적 표현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표현상의 특징에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중간에 여러분들 해석하게 되면 자꾸 중간에 얼버무리는데 그래 하지 마. 그죠? 예. 마지막 종결 어미까지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연습 됐습니까? 예. 그게 고전시가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자, 이 조이의 만분가라는 작품이 왜 이제 유명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유배 가서 지은 작품 혹은 유배 갈 때 지은 작품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유배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유배문학 안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예. 정서라고 하는 사람의 정과정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 잘 아는 작품 가운데서 정철의 송미인곡, 사미인곡 대표적이죠. 거기다가 안조원의 만원사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배문학의 시초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고려시대 때의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작품이 우리 유배문학의 효시인 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유배 가사, 사실 유배 시조가 아니라 유배 가요도 아니고 유배 가사의 시초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나온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안조원의 만원사라든가 그 다음에 정철의 사미인곡, 송미인곡은 전부 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다. 많이 빌려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배 가사의 효시가 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됐니? 그러면서 제가 유배문학이 나오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 4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배문학이 가진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죠? 네, 옆에다가 정리해 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항상 작품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더 유배문학의 특징 4가지 됐습니까? 예, 유배문학의 특징 4가지. 지금 고개 숙여 있는 친구들 좀 더 고개 빡 들어가지고 봐. 됐습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지고 질문하게 되면 전국 방송한다.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유배문학의 특징 몇 가지? 4가지. 됐습니까? 예. 첫 번째, 됐니? 자, 나 죄 있어요? 죄 없어요? 나 죄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자신의 무엇을요? 결백. 그 다음에, 나 죄 없어요. 무고함. 됐나? 예. 무고함을 한다고요?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그렇지. 이게 유배문학이 가지고 첫 번째 특징입니다. 됐니? 예. 나 죄 없어요. 됐습니까? 예. 저 하늘의 달과 별은 다 아실 거예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자, 거기에 이제 2번째. 됐습니까? 예. 유배지에서의 고통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됐나? 예. 유배지에서의, 됐나요? 예. 바로 고된, 됐나요? 삶. 다시 말한다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제시된다. 됐니? 예. 거기에다가 3번째,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원망스럽다 그랬어? 임금 아닙니다. 임금이 아니라 자신을 유배 보낸 상대방, 흔히 말하는 간신이라고 그려준 존재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상대방, 다시 말한다면은 간신과도 같은 존재에 대한, 됐습니까? 예. 만다고요? 비난, 그 다음에 원망이라고 하는 것. 됐니? 그렇게 드러나죠. 됐니? 예. 무사람들의 말입니다.
됐나요? 예, 거짓말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런 것들. 거기다가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죠. 그죠? 유배지에서 평생 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살 수 없다 그랬었죠? 다시 자신의 원위치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임금님 사랑해요. 해줘야 된다 그랬었죠. 됐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영군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고요. 혹은 우국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에 드러나줘야 된다라고 말씀했었죠. 됐니? 그래서 이것이 유배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 네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존재해요. 그럴 때 항상 묻고 들어간단 말이야. 안조원의 많은 살을 예를 들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뭘 얘기해? 네,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반성된 모습을 제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유배문에 됐나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나오지는 않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렇지만 유배지에서의 고된 삶의 모습은 그렇게까지 또 제시가 되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유배문화의 특징이다. 여기서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항상 시험 문제에서 묻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자 조이의 만분가에 뭐 만분이라는 건 뭐야? 분 뭐가 되겠습니까? 분해요. 됐습니까? 분하다. 됐나? 예. 왜 분할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래서 알려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됐니?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됐니?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그죠? 예, 일행부터 갑니다. 됐나요? 예. 자, 태상에 했는데 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천상의 7위에 됐나요? 분이 있는데 7위라는 건 7번째 지위,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옥진군자의 명의신, 옥진군자 다시 밑줄 쫙 쳐놓은 거야. 옥진군자는 보통 신선을 옥진군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해석 그대로 하자면은 저 천상의 7번째 지위에 계시는 누구 옥진군자, 즉 신선의 명의신이 있나요? 예. 하늘 위 누각에서 밑줄 쫙 한다고요? 백옥경을 이야기하죠. 바로 옥황상제가 사는 곳을 이야기하죠. 다시요. 자, 천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옥황상제라고 한다면 이 지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임금이라고 얘기했었죠. 됐나요? 예. 그래서 다시 하늘 위에 누각에서 피리를 울리시며 지하 북풍에 지하 북풍 다시요. 세목강 맞춰놓고요. 저 땅속 북풍 이때 북풍이라는 건 겨울바람, 사실은 차가운 바람에 죽을 운명 다시 밑줄 쫙, 그죠? 벗기실까? 다시 밑줄 쫙 쳐니까 벗기실까? 어떻게 산다고요? 벗겨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그럼 물어보자. 지하 폭풍에, 그죠? 죽을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 누굴 두고 한 이야기지? 맞아, 자기 자신을 두고 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저 천상의 7번째 지위에 계시는 저 신선이 명의신이 하늘 위 누각에서 피리를 울리시면서 그리고는 저 지하에 있는, 됐나요? 예. 바로 북풍, 찬바람을 맞고 있는, 그래서 죽을 운명인 나를, 됐습니까? 예. 벗겨주실까? 다시 한다면은 이곳에서 탄다고 벗어나게 해 주실까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죽기도 운명이요. 다시 밑줄 자. 살기도 하늘인데, 라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데, 매여있는데.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은 운명론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죽는 것도 운명에 달려 있고요. 사는 것도 저 하늘에 매여 있더라. 이런 것도 다 운명조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니? 예, 하늘인데 진체지액을 성인께서도 면하지를 못하시니. 그러면 진체지액이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공자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당한 그런 또 곤욕. 됐습니까? 예, 그걸 진체지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인군자인 공자께서도 어떤다고요? 면하지를 못하시니. 됐니? 예. 그래서 죄 없이 잡힌 것 다시 밑줄 자. 누굴 두고 한 얘기죠? 화자 자신을 두고 한 얘기죠.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액을 당한다. 하물며 공자, 성인도 아닌 누가요? 내라고 해서. 됐습니까? 예. 뭐 어떡하겠느냐. 나도 어떤다고 지금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 없이 잡힌 것을 군자인들 됐습니까? 의하리요. 즉 나인들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어봅시다. 나는 죄가 있다, 죄가 없다. 나 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서 얘기했던 유배문화의 특징 첫 번째
화자의 결백, 무고함을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지,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5월의 서리가 눈물로 어쩐다고 어리는 듯 하더라. 보통 우리가 한을 품고 죽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화자 역시도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 소위 말해서 한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니? 예. 그래서 5월의 서리가 마치 어떤다고요? 눈물로 어리는 타더라. 다시 한번 crying to crying, 눈물로 쭉쭉쭉 흘러내린다라는 이야기죠. 됐니? 그 정도로 어떤다고요? 원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 또 10년의 가뭄도 10년 가뭄 다시 미쳤자. 뭘로 일어나더라? 원통함으로 일어나더라. 그럼 쉽게 말하면 5월 달에 설이 내리는 것도 원래 설이라는 건 가을에 내리는 거잖아요. 자,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어떤 원함 때문에. 또 10년의 가뭄이 생기는 것도 무엇 때문에요? 그 원한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더라. 됐니? 예. 그러면서 다시요. 역경에 빠진 사람이 예나 지금의 한둘일 것이며, 다시 맺자. 그러면 한둘일 것이며라는 것은 적다라는 거 많다라는 거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저 역경에 빠진 사람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늙은 신하 다시 내목강 이처럼 표현합니다. 바로 누굴 이야기하죠? 화자 자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늙은 신하에게 서러운 일이 어떻다고요? 많기도 많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역경에 빠진 존재예요.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다시요. 하늘과 땅이 병이 들어서. 그래서 혼돈이, 다시 말하면은 자연이, 다시 말한다고 다 죽은 후에. 그럼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 자연까지도 다 만다고 사라진 후에. 됐니? 하늘이 그렇게 침울한 듯이, 왜 침울합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늘도 땅도 다 병이 들었어. 거기다 혼돈이라는 자연마저도 다 뭐 한다고요? 죽어버렸어. 그러면 하늘 자체를 본다면은 우울하지 않을까? 그렇죠. 침울한 듯. 그러면서 이제 관성 다시 미술자 썼고요. 비치는 타더라. 다시 한다면은 내가 이제 어디에 떠날 것 같아? 그래, 유배로 떠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요. 화자 자신이 유배를 떠나가는 것을 마치 저 하늘이 어떤다고요? 땅이 다 무너지고 저 자연이 어떤다고 죽은 거죠. 그렇게 하늘이 어떤다고요? 침울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놨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그러면서 유배를 가는 듯하구나. 다시요. 나라 걱정 다시 해주자. 물어보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국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라 걱정에 원함만 쌓였으니 차라리 애꾸눈의 말같이 눈 감고 지내고 싶구나. 눈 감고 지내고 싶다. 다시 해주자. 그러면은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 보고 싶지 않다. 다시 한다 그러면은 나라 걱정에 원함만 쌓이니 차라리 내가 안 보고 말지. 저 애꾸눈의 말같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원한 쌓일 것도 없지 않겠어. 그런데 어떡하겠니? 보이는 걸. 그러다 보니 원한이 쌓이는 것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니? 예. 일어나, 미안합니다. 넓고 아득해서 못 믿을 것은 누구라고요? 조물주. 그래서 조물주차 믿지 못하겠어. 일어나저나 하늘을 원망할까? 설제편이죠. 하늘을 원망할 것인가? 라는 것은 하늘을 원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도척이라 세목강. 바로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됐나요? 예. 소위 말해서 나쁜 도둑놈으로 도척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 시가에 보게 되면은 도척이라는 인물 굉장히 자주 나와요. 됐니? 그래서 나쁜 일을 하고도 오래 산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됐니? 예. 그래서 도척이 죽은 곳이 높아서인가? 미안합니다. 도척은 온전히 놀고, 다시 한다면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지내는 저 도척이, 미안합니다. 개시의 개념 됐습니까? 예. 완다 온전히 놀고. 백이다 그러니까 합니다. 백이 숙제 어떤 존재죠? 지조와 절개 있는 신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양산에서 고사리 캐먹고 죽었다는 신하가 바로 이 백이 숙제 아닙니까? 근데 백이와 숙제는 그래. 저 수양산에서 고사리 캐먹고 아사 굶주려 죽으니. 자, 그럼 앞에 나온 도척과 지금 백이하고는 자, 어떤 모습이죠? 서로 대립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척은 온전히 놀고, 저 나쁜 새끼는 온전히 놀고, 저 지조충신의 신하는 어떤다고요? 굶어 죽으니.
됐니? 그것은 도척이 죽은 곳이 높아서인 것인가? 베기가 죽은 곳이 낮아서인 것인가? 됐습니까? 대꾸대조 그대로 다 나타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 예. 그런데 잘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 장자의 책에서도 그 의견이 뭔다고요? 분분하더라. 다시 하면 사람들이 어떤다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어. 분분하게 그죠? 많기도 많구나. 됐니? 예. 다시요. 지난날의 부귀영화를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서럽구나. 고향의 묘소를, 자, 고향 고수 칼로 딱 여시고요. 있습니까? 예. 고향의 묘소를 꿈에 가서 만져보고. 그럼 이때 묘소라는 것은 누구의 묘소겠어요? 화자의 부모라든가 할아버지, 다시 한번 조상의 묘소 아니겠습니까? 그 묘소를 꿈에 가서 만져보고 조상의 묘를 꿈깬 후에 다시 생각하니 내 아홉구비의 창자가 굽이굽이 마디마디 다 끊어졌네. 이걸 두 글자의 성어로 뭐라 그래요? 단장이란 말을 쓰죠. 창자가 끊어지다라고 해서 단장이란 말을 쓰는 거야. 어떤 걸 이야기하지? 극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슬펐으면 창자가 아홉구비 마디마디 다 끊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고가지 칼로 딱 놓으시게 되면 예, 뭘 제시하고 있어요? 결국은 자신이 유배를 옴으로써 예, 사대부로서의 다시 선비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음을 지금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요. 시적화자는 유학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싶다 안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은 존재인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유교 사상의 바탕이 된 존재다. 그래서 자신이 유배와 있으면서도 고향에 있는 묘소를 가꾸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계속합니다. 음산한 기운 다 세모가 앉혀놓고요. 줄여서 뭐라고 해? 음기가 되겠죠, 그죠? 대낮에까지 흩어지니. 원래는 해가 뜨면 양기가 있기 때문에 음기 나타난다고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음기가 어디 해가 떠 있는 대낮에도 탄다고요. 흩어져 있으니. 호남의 어느 곳이 귀신과 불려우 다시 세모가 앉혀놓고요. 그래, 귀신과 불려우의 집합소인지, 다시 한다 그러면 저 나쁜 놈들의 집합소인지, 거기다가 도깨비와 귀신 다시 세모가 앉혀놓고요. 도깨비와 귀신이 우글우글 하는 곳에 백옥 다시 내모가 앉혀놓고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백옥은 무슨 일로 시파리에 속을 댔나 됐습니까? 예, 백옥이라는 건 하얀 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시파리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시파리 됐습니까? 예, 됐니? 소굴이 됐나? 시파리는 뭐가 되겠어요? 네, 부정적인 존재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저 앞에 음사는 거기서 놓을게요. 음기가 대낮에도 흩어지니 호남의 어느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귀신과 불려우에 한다고요. 집합소, 모임의 장소가 되었다. 다시 말한다면 저 호남인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됐나요? 예.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라는 얘기야. 바로 귀신과 불려우 같은 존재.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겠어?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거기에다가 도깨비와 귀신이 우글우글 하는 곳에 어디겠어? 바로 이 조정에 오겠어. 그 관신들 속에서. 백옥은, 다시 한번 하얀 옥은, 됐나요? 이때 백옥은 백옥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로? 시파리에 만나고요. 시파리.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조사 되죠. 욕한 거 아닙니다. 예. 시파리의 소굴이 되었다. 바로 뭘 두고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이 조정 현실에 대한 비판인 것이죠. 됐습니까? 예. 북풍 다시 세모가 여쭤놓고요. 북풍 겨울바람을 이야기하죠. 차가운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 서서 끝없이 울다. 다시 몇 줄자 물어볼게요. 누가요? 화자인 내가. 그럼 왜 우는데요?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잖아요. 우국지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북풍에 혼자 서서 찬바람 마주 쐬며 그렇게 혼자 서서 끝없이 눈물을 흘리는 뜻은 하늘 같은 우리 다시 내모 깡 여쭤놓고요. 다시요.
고전시가 작품 속에서 작가를 알아요. 작가가 남자예요. 그러면 작품 속에 나오는 임은 99.9% 뭐라고요? 임금. 그렇지. 그래서 하늘 같은 우리 임이 전혀 뭐 한다고요? 살펴주지를 않아. 이야, 재밌다. 왜요? 내 지금 차가운 바람 딱 맞으면 딱 서가지고 내 끝없이 만나고 눈물 쫙 물고 해서 크라잉 됐습니까? 티얼기 쫄쫄쫄 됐나요? 그런데 우리 임은 이런 내 모습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살펴주시지 아니하니 왜 그럴까? 목련 국화 다시 세목 깡 칠 거예요. 목련과 국화가 향기로운 탓인가? 왜? 우리 임은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련과 국화가 향기로워서 거기에다가 신경 다 쓰여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 목련과 국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지, 부정적인 존재가 되겠지.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힘은 나를 찾아준다, 찾아주지 않는다.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예. 지금 중략되어 있지만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 힘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여색에 빠져 있더라라는 이야기. 됐나요? 힘에 대한 비판의 모습입니다. 됐나요? 예. 그러다 보니 바로 북풍에 혼자 서서 그 나라 걱정하면서 우는 나를 우리 임금은 뭐 한다고요? 바라봐 주질 않아요. 하는 거죠. 자, 중략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럴게요. 이 몸이 여섯 갈로 따기 열고요.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요. 저 뭐 한다고요? 천상세계를 다스리는 옥황상제의 처분이야. 또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라 꼭까지 갈로 딱 떠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전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대꾸법으로서 많이 묶고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죠? 작년부터 나오는 문제는 대꾸법만 묶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문장구조 반복을 묶고 들어간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사한 문장구조의 반복, 통사구조의 반복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고전식에서 뭐 잡아달라고 그랬어? 대꾸적 표현을 먼저 잡아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조사, 어미 단위를 다시 확인해 보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 본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쉽게 문장구조의 반복, 통사구조의 반복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 몸이 녹아져도, 이 몸이 땡땡해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요. 다시 이 몸이 땡땡해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다. 맞습니까? 예. 당연히 유사한 문장구조의 반복이죠. 그럼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지? 옥황상제에게 달려있더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조차 흩어지고 저 텅 빈 산에 해골같이 주인 없이 그렇게 구르다가 곤륜산 제임을, 곤륜산 중국에서 옥으로 유명한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곤륜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어이구야 네모처럼 코에 별표 만장송이 되었어서. 자, 우리 고전시가 나올 때 제가 네 번째 뭐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는 시적 화자와 그 다음에 대상 잡아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한다고요? 정서 잡아달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배경 가운데서도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잡아달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네 번째 얘들은 어떻게 하면 시험에 잘 나올까? 그거 묻는데 다시 네 가지를 설명해 드렸었죠. 기억나니? 예.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화자라든가 대상을 뭐 한다고요? 비유한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적어달라고 했었죠. 그렇지. 지금 여기 만장성이 바로 누구의 분신입니까? 화자 자신에 대한 분신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녹아지고 흩어져서 후백조차 흩어지고 그래서 텅 빈 저 공산에 해골같이 주인 없이 그렇게 구르다가 곤륜산 제일봉에 뭐가 되어서? 만장성이 되어서. 됐나요? 예. 그래서 화자 자신에 대한 비유적 표현. 됐니? 예. 두 번째 뭐다 그랬지? 감정, 이입의 대상.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 무조건 나오게 되면 묶고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거기다 네 번째, 추상적 혹은 관념적. 됐습니까? 예. 대상을. 그죠? 예. 구체화시켜 놓은 표현은 우리 시험에서 항상 묶고 들어간다. 잊지 마세요. 됐니? 예. 그럼 여기에서 만장송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 그래, 화자가 됐나요? 예, 죽어서 된 화자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죠. 됐나요? 예. 그래서 만장송이 되어서 비바람 뿌리는 소리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임의 귀에 들리기나. 자, 옆에서 세 글자만 더 전해볼게요. 했으면.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하면, 소나무가 비바람 뿌리는 소리를 누가요? 임의 귀에서 들리기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때 비바람 뿌린 소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 소나무잖아요. 바로 지조, 절개, 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 그래서 화자가 됐습니까? 임금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 그것이 우리 임의 귀에 들리기나 했으면 좋겠다. 다시 갑니다. 오랜 세월 윤회란 건 뭐야? 수레바퀴처럼 다시 돌고 돌아서. 그래서 금강산에 학이 되어서 금강산에 학 다시 내볼까? 누가요? 화자가요. 그래서 금강산에 학이 되어서 1만 2천 봉우리에 마음껏 솟아올라서 누가? 학이 된 화자가. 그래서 가을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서 미안한데 이거 까마귀 까치가 아니라 하여운다 됐습니까? 울어서 임의의 귀에 들리기도 됐습니까? 예, 했으면 하는데 이것도 다 누구의 처분이라고요? 옥황상제의 처분입니다. 이거 다 누가 해줘야 될 거야? 옥황상제가 해줘야 될 거야. 됐니? 예. 그러다 보니 다시 우리가 합니다. 물어보자. 한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없어? 형태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되었어요? 뿌리가 되고. 그럼 뿌리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한이 뿌리가 되다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멀리 가는 거야?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됐니? 한이 뿌리가 되어 눈물로 가지를 삼아서 임의 집 할거는 깐초커요. 어딜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임을 앞에서 우리 인고는 봤으니까 임이 사는 집은 결국 공고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임의 집의 창밖에 다시요 내문천결합니다. 외나무 매화가 되어서 외나무 매화 다시 내볼까 천결합니다. 이야, 그럼 저 앞에서 만장송이 되었다가 다시 뭐가 되었다고요? 그래, 학이 되었다가 다시 지금 뭐 한다고요? 외나무 매화가 되어서 화재 분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나무 매화가 되어서 눈 속에서도 눈 다시 세모까 저 시련 속에서도 혼자 피어서 베갯머리에 시디는 듯 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이런 거죠. 그 외나무 매화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임의 베개에 살짝 비치는 듯 됐습니까? 크게 시드는 듯. 그러면서 가여운 이 얼굴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가여운 이 my face를 됐나요? 예. 미쳤까요? 너로구나 하며 반겨주실까? 임금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말한다 그러면 내가 매화가 되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임금이 주무시는 그 베갯머리에 살짝 비치게 되면은 우리 임금이 딱 깨어가지고 이걸 보고는 아이고야 우리 위구나 조위구나 됐습니까? 하면서 반겨주실까?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실제로는 반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다시. 동풍이 봄바람이 유정하여 극한 향기 닿더라 깡 좋고요. 이걸 뭐라 그래? 매화 향기 있습니까? 예. 매화 향기를 불어 올려서 고결한 다시 한번 높고 맑은 이내 생애를 어디에다가 대나무 숲에나 대숲에나 붙이고자 밑줄자 대나무 숲에나 붙이고 싶구나 보내고 싶구나. 다시 하면 이 나의 매화로서의 이 향기를 그렇게 불어올려 가지고 고결한 이내 생애를 어디에다가 대나무 숲에다가 됐습니까? 보내고 싶구나. 자, 다른 숲도 아니고 대나무 숲이에요. 왜? 대나무가 또 어떠한 존재죠? 우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조 절개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 대나무 숲에나 보내보자. 거기에 빈 낚싯대를 비껴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서 한강을 건너져서 궁궐 닿더라 깡 궁궐로 가고 싶구나. 그럼 다시 궁궐에 누가 사는데요? 임금이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임금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도 마음 하나는 어디에? 궁궐에 달려 있어서 이 누추한 곳 다시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 누추한 곳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 자신이 지금 왜 와 있는 곳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누추한 곳에서 임향한 꿈을 깨어서 그래서 한 점의 서울 닿도록 서울에 누가 있는데요? 우리 임금 계시잖아요. 우리 임 계시는 서울을 눈 아래로 바라보고
그것이 그렇하든 옳게 하든 다시 말하면 맞든 틀리든 다 누구의 탓이란가? 이 몸의 탓이란가? 네. 자, 다시요. 근데 이 몸은 전혀 모르겠구나. 내 탓인 줄 내가 모르겠구나. 하늘길 막막하니 물을 길이 전혀 없네. 그래서 뭔가 물어보고 싶기도 한데, 그런데 하늘길이 막막해. 갈 길이 막막해.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구나. 이거 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지 않니? 어디서 봤어요? 바로 송미인곡에 보게 되면 임의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 하니 어디로 갔다고요? 강가로 내려갔더니. 됐니? 예. 그런데 어둥정 됐습니까? 바람 일고 물결 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임의 소식을 알 길이 없구나. 됐습니까? 임의 소식을 물을 길이 없구나. 자, 그 얘기 들었었죠. 이 조의의 만문가라는 작품이 유배 가사의 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유배 가사는 이 만문가의 내용을 많이 차용해서 옵니다. 됐니?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와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이 읽어보게 되면 상투적인 표현이더라. 됐니? 예. 다시요. 복귀시의 64개 태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천지 만물 생긴 뜻을 결국은 미쳤까요? 주공을 꿈에 뵙고 미쳤자 자세히 묻고 싶냐? 어이구야, 주공 누구예요? 좀 알겠었죠? 우리 중국 역사상에서 태평성대를 일구었던 임금들 한번 다시 역사를 해볼까? 요, 순, 우, 탕, 문무, 주공까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까지 나오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인물로 해석해주면 된다 그랬죠. 긍정적 대상입니까? 부정적 대상입니까? 저는 긍정적 대상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복귀시 64개의 천지만물 생긴 뜻을, 다시 한다면 이 태평성대에 그렇게 이루어진 뜻은, 만들어진 뜻을 누구에게? 주공이라는 존재에게 꿈에서 만나 뵙고 자세히 뭐 한다고요? 묻고 싶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이 이게 진짜 과연 옳은 일인가요? 내가 임금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요? 그것을 꿈에서라도 내가 전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주공을 만나서. 됐니? 예. 자, 제가 제일 처음부터 한번 쭉 현대어를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니? 예. 자, 처음부터 현대어를 쭉 해석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문과 현대어를 딱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그 고전 시간은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전 시간을 자꾸 어려워하는 거야. 됐니? 예. 자, 첫 번째 구절부터 쭉 갑니다. 저 천상 위에 7번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저 신선의 명이시니 하늘 위에 누각에서 피리를 울리시면서 지하 북풍의 죽을 운명, 다시 한 인의 운명을 벗겨주실까? 죽는 것도 운명에 매달려 있고 사는 것도 하늘에 매달려 있는데 다 운명론인데 진나라와 채나라의 그 고뇌를 성인인 공자께서도 면하지를 못하셨으니 죄 없이 잡힌 나, 즉 군자인들 어이하겠느냐. 나도 그런 재앙을 면할 수는 없어. 5월달 서리가 내리는 것이 딱 눈물로 어리는 듯하고 3년의 가문도 원통함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라네. 역경에 빠진 사람은 예날 지금이나 한둘일 것이며 많어. 거기에 늙은 신하에게 서러운 일은 더더욱 많기도 많구나. 나에게 있어서 서러운 일은 많기도 많구나. 하늘과 땅이 병이 들어 거기다가 자연마저 죽은 후에 이 하늘이 침울한 듯 그렇게 해서 관색성이 비치는 듯 내가 유배를 가는 듯하구나. 나라 걱정에 원한만 쌓였으니 차라리 애꾸 눈의 말같이 되어서 이 세상에 더러운 꼴이라는 것을 보지만 않았으면 눈 감고 지냈으며 넓고 아득하여 못 믿을 것이 딱 조물주로구나. 일어나 저러나 내가 하늘을 원망할 것인가? 원망 못하지. 도척은 온전히 놀고 저 나쁜 놈의 도둑놈은 온전히 편안하게 놀고 저 지조와 충실의 배기숙제는 굶어 죽으니 그것은 도척이 죽은 곳이 높아서인가?
백이가 죽은 곳이 낮아서인가? 장자의 책에 그에 대한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분분하구나. 지난날 부귀영화 생각하면 서럽기 그지없구나. 고향의 묘소를 꿈에 가서 만져보고 조상의 묘를 꿈깨는 생각하니 내 장자가 그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 그것을 가꾸지 못한 것, 유교로서의 사대부로서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장자가 마디마디 끊어지는 슬픔을 갖는다네. 음산한 기운이 한낮인데도 흩어지니 호남의 저 어느 곳에 귀신과 불려우가 그 집합소인지 저 간신들의 모임 장소인지 도깨비와 귀신이 우글우글하는 곳에 저 백옥은 무슨 일로, 저 천상의 백옥경 궁궐은 도대체 무슨 일로 저 쥐파리들의 소굴이 되었는가? 조정의 간신들 세고 셌구나. 북풍 불어오는 찬바람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 힘이 전혀 살피지 아니하시니 내 처지를 우리 힘은 살펴주질 않아. 국화와 목련과 그것의 향기로운 탓인가? 그 향기에 빠져서 나를 그렇게 살펴주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중약이입니다.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에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에요.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조차 흩어지고 텅 빈 산의 해골같이 주인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 제일 높은 봉우리의 만장의 소나무가 되어서, 만길이의 소나무가 되어서 비바람 뿌리는 그 소리를 임의 귀에 들리기나 했으면 오랜 세월 수레바퀴같이 다시 돌고 돌아서 금강산에 하게 되어서 금강산 12,000봉우리에 마음껏 솟아올라서 가을달 밝은 밤에 그 하기의 두어 소리 슬피 울어서 까우 임의 귀에 들리기나 했으면 허나 그것도 다 옥황상제의 처분이로구나. 내 한이 뿔이 되고 내 눈물로 가지를 만들어서 임의 집 창밖에, 님 계신 궁궐의 창밖에 외나무의 매화가 되어서 내가 그 눈 속에 혼자 피어서 이미 주무시는 베갯머리에 시드는 듯 달빛 아래 그림자가 이미 옷에 비치거든 임금이 가여운 이 얼굴을 너로구나 하면서 반겨주실까? 봄바람이 정이 있어 그 간향기를 불어올려서 맑고도 고결한 이 내 생의 대나무 숲에 붙이고 싶구나. 텅 빈 낚싯대 비껴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서 한강 건너 저 궁궐에 임계신 곳에 가고 싶구나. 연구지정이죠. 그래도 한마음은 궁궐에 달려있어. 누추한 곳에서 내가 있는 이 유배지에서 임향한 꿈을 깨어서 저 한 점이 되는 서울을 눈 아래 바라보고 임계신 곳을 바라보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이 몸의 탓이런가? 이 몸이 전혀 몰라서 하늘길 막막하니 물어볼 일이 전혀 없구나. 잘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물어볼 수가 없어. 복희씨의 64개 천지만물 만든 뜻을 주공을 꿈에서 만나 뵙고 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주공에게 아뢰어서 내가 한 일이 잘못됐는지 그릇되었는 것인지 내 마음이 충성이 잘못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내가 다 말하고 싶네. 자세히 묻고 싶네. 됐나? 예.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한을 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조위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준 씨가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뒤에 문제는 뭐 전혀 어려운 거 없죠. 뭐 보니까 80%, 90%, 어이구 22번 100%네요. 그렇죠? 예. 다 맞춘 경우도 있어. 예.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됐습니까? 예.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